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드롭아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드롭아웃의 특별한 경우인 가우시안 드롭아웃과 몬테카를로 드롭아웃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자 합니다. 이 두 드롭아웃은 저희가 자주 쓰는 것은 아니고 또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딥러닝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우시안 드롭아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우시안 드롭아웃은 제가 방금 배웠던 이 드롭아웃을 약간 응용한 것인데요. 드롭아웃을 약간 다르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베르놀리 P라는 것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여기 X가 1이 될 확률이 P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변수가 이 베르놀리 P라는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말은 이 값이 1이 될 확률이 P고 0이 될 확률은 1-P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롭아웃을 설명할 때 드롭아웃 프로바빌리티가 P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의 다른 표현이 정확히 이것과 일치합니다. 같은 말이죠. 드롭아웃이나 오미션이나 같은 뜻인데, 이 오미션 프로바빌리티가 이 베르놀리 P를 따른다는 말은 이것이 드롭아웃이 될 확률이 P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네트워크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뉴럴 네트워크 있다고 할 때 여기 히든 레어에 관련된 나드들의 값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해서 X라고 하고, 여기 관련된 값들, 나드들의 값들을 제가 벡터 Y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드롭아웃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드롭아웃 프로바빌리티를 P로 하겠습니다. 그럼 드롭아웃 프로바빌리티가 P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실제로는 1-P 확률로 드롭아웃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나드 값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1-P의 확률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드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여기 나드 값에다 저희가 0을 곱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나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값에다 제가 2를 곱해주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나드가 만약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2를 곱해주면 그대로 살아있고, 이 나드가 만약에 드롭아웃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0을 곱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 X라는 벡터에다가 여기 element wise로 프로덕트를 해주는데 0, 1, 1, 0 이렇게 element wise로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각각 X의 첫 번째 거에다 곱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각각 곱해줘서 마치 여기 있는 나드들이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사라지고 이런 것처럼 제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1이 된다라는 것은 뭐죠? 저희가 1이 될 확률은 이제 드롭아웃 확률이 P니까 1이 될 확률은 1-P 확률이 되는 거고, 이것은 P의 확률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각각 곱해주는 값들이 1이 될 확률은 뭐죠? 1이 될 확률은 드롭아웃 프로바빌리티가 P라면은 실제로는 1-P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실제로 1이 될 확률이 1-P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베르놀리 1-P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금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mi에 대해서 저희는 이 각각을 mi라고 하고,
이 전체를 나타내는 이 벡터 있죠? 이 굵은 글씨로 M을 이 전체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 엔트리들은 MI들은 결국은 이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른 이 MI들을 가지고 만든 이 M이라는 벡터를 저희가 여기 X에다가, 그죠? 여기 레이어에 있는 나드들에다가 element wise multiplication 해주게 되면은 결국은 드랍 아웃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각각 나드에다가 드랍 아웃을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두 레이어 사이에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줘서 마지막에 여기 다음 레이어로 갈 때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해준다면은, 그럼 그것이 이제 여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드랍 아웃에서 트레이닝 했던 것을 저희가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이 M을 여기다 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다 적용했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드랍 아웃을 여기에다 적용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왜냐면 y 값으로 가는 거에다 적용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저희가 관점의 차이지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히든 레어에 드랍 아웃을 적용을 했을 때 그 드랍 아웃을 적용하는 방법이 여기 x라는 벡터에다가 저희가 이 m을 element wise로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레이닝 할 때는 저희가 이 나드의 일부를 드랍 아웃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테스트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저희가 언시인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나드도 저희가 드랍 아웃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 웨이트에 대해서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1-P를 곱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웨이트 값을 더 스몰러 웨이트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랍 아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우시안 드랍 아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우시안 드랍 아웃은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부분에서 여기 베르놀리 분포만 살짝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우시안 드랍 아웃이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가우시안 분포로만 바꿔줍니다. 그럼 가우시안 분포로 바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 베르놀리에서는 이 값이 0 아니면 1만 나오는 거죠. 0 또는 1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0이 나왔다는 말은 그 나드를 저희가 드랍 아웃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가우시안 분포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이 0 아니면 1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오른쪽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평균이 1이 되고 분산이 1-P분의 P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당한 실수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0 아니면 1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실수값이 나올 텐데, 여기 보니까 동일하게 그 실수값을 곱해주는 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가우시안 분포로 저희가 만약에 처음에 나온 게 1.1이 나오고 0.9, 0.75, 1.23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오겠죠. 평균이 1이고 분산이 1-P분의 P인 그런 분포를 따르는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각의 나드에다가 이 값들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 계산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이죠.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웠던 드랍 아웃에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했었나요? 여기 나드들을 일정한 확률로 저희가 드랍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드랍 아웃을 했다는 말은 이거 자체를 아예 지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훨씬 더 C&D 네트워크를 저희가 활용했다면은 지금은 저희가 여기 있는 값들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나드에다 이런 값들을 곱해주되 각 나드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드들의 비중들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 서로 다르게 곱해졌기 때문에 서로 각각의 미치는 영향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코 어댑테이션을
약간씩 조절해 갑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드랍아웃은 기존의 드랍아웃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나드 값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값들을 제가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테스트할 때 보겠습니다. 테스트할 때는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조절을 할 때 이 mi 값들의 평균값이 1이었잖아요. 평균값이 1이란 말은 저희가 테스트할 때 굳이 이 웨이트 값을 조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균이 1이면은 평균적으로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특별히 이 웨이트에다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값을 굳이 곱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가우시안 드랍아웃은 기존의 드랍아웃과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취하게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면은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가우시안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이 나드 값을 저희가 0으로 만들진 않죠. 바꿔 말하면은 이게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도 모든 나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모든 웨이트들, 커넥션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웨이트들이 매 이터레이션마다 학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우시안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모든 나드와 웨이트들이 각 이터레이션마다 결국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훈련을 받습니다. 기존의 드랍아웃은 어땠죠? 여기 나드와 웨이트들이 만약 드랍아웃이 됐다라면 이것은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동안에 학습을 하지 않았죠.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우시안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이터레이션마다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학습을 다 합니다. 이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기존의 드랍아웃은 이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그 웨이트가 학습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죠. 드랍아웃을 당해서 학습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웨이트 업데이트 할 때 상당히 속도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우시안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모든 웨이트들이 매 이터레이션마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웨이트 업데이팅이 훨씬 속도가 더 빠르게 되죠. 그래서 웨이트 업데이트가 슬로우 다운 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실행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몬테칼로 드랍아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기 몬테칼로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히 요약하면은 제가 반복적으로 랜덤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 샘플들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함수 값을 근사치로 구할 때 그런 방법을 저희가 몬테카를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이 약간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알고 싶은데 휘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제가 근사치라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이 동전을 100번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번을 던졌더니 앞면이 64번 나오고 뒷면이 36번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근사치로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0.64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이 확률 같은 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확률을 제가 근사치로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을 제가 몬테카를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드랍아웃에도 이런 몬테카를로를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몬테카를로 MC라고 하는데 이 MC 드랍아웃은 제가 이 드랍아웃을 기존에는 트레이닝에만 드랍아웃을 적용했고 테스트에는 드랍아웃을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테스트할 때도 이 드랍아웃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할 때도 드랍아웃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할 때 저희가 테스트할 때도 드랍아웃을 하게 된다면 여기 적당한 인풋이 하나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인풋이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것을 드랍아웃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기 어떤 아웃풋이 나올 텐데, 내가 드랍아웃을 시키는 나드가 달라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웃풋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드랍아웃을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아웃풋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인풋 X에 대해서 아웃풋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같은 인풋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웃풋들을 서로 다른 걸 만들어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정보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할 때도 드랍아웃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같은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랜덤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랜덤한 프레딕션 아웃풋이죠. 이것을 제너레이트 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랜덤하게 여러 개가 나온다는 말은 실제로 그 아웃풋이 적당한 확률 분포를 따라서 나온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확률 분포로 아웃풋이 나온다는 것은 베이시안 머신러닝의 일종이 됩니다. 제가 베이시안 머신러닝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테스트하는 동안에 여기 프레딕션 아웃풋 값이 더 이상 하나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디터미니스틱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이란 말은 정확히 값이 하나만 나올 경우를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고, 만약 이게 여러 개의 값이 나와서 마치 어떤 확률 분포를 나타낸다면은 그때는 저희가 스토캐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니스틱의 반대말이 스토캐스틱인데요. 이번엔 아웃풋이 어떤 확률 분포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이 아니라 오히려 스토캐스틱이라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아웃풋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어떤 나드들이 드랍 아웃 됐고 어떤 나드들이 키핑이 되는지에 디펜드 하겠죠. 그래서 같은 인풋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 모델은 매번 제가 테스트할 때마다 드랍 아웃 되는 나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값들을 아웃풋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은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여러 개 나온다란 말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개 샘플로 만약 나온다면은 그 샘플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것의 평균 값으로 이것은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평균뿐만 아니라 그것의 분산도 상당히 좋은 정보를 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학생의 성적이 평균이 8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성적의 평균이 80인데 각각의 점수를 봤더니 80점도 있고 85점도 있고 75점도 있고 83점, 77점 이런 식의 값들이 있어서 비교적 80점의 근사한 값들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학생은 평균은 똑같이 80점인데 그 학생의 점수는 7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두 학생 다 동일하게 점수는 80점이지만 한 학생은 분산이 상당히 적고 그러니까 골고루 80점에 분포해 있고, 다른 학생은 분산이 커서 점수가 많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분산을 가지고도 그 학생의 어떤 패턴을 저희가 분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분산은 데이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인풋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웃풋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아웃풋 분포의 분산인 베리언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베리언스는 실제로 이 인풋 데이터에 대한 이 모델의 uncertainty,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uncertainty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특정한 인풋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뉴럴 네트워크는 드랍 아웃을 사용해서 트레이닝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테스트할 때 여전히 드랍 아웃을 지금 적용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인풋에 대해서 실제로 이 인풋의 uncertainty, 이것을 제가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테스트할 때도 드랍아웃을 정했기 때문에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다른 종류의 신드 네트워크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다른 종류의 신드 네트워크로 만약 100번 정도의 테스트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같은 인풋에 대해서 100개의 다른 아웃풋을 저희가 모으게 된 거죠. 그럼 이 100개의 아웃풋에 대해서 저희가 에버리지, 평균도 계산해보고 베리언스, 분산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드랍아웃을 사용하면 최종적으로 얻어진 그 네트워크는 앙상블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그 앙상블의 프레딕션을 저희가 이 100개의 아웃풋에 대한 평균값을 실제 이 네트워크의 프레딕션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분산은 여기서 뭘 말하나요? 여기서 분산은 이 x란 값에 대해서 이 모델이 어느 정도의 uncertainty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 평균값이 80이 나왔으면은 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80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uncertainty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어떤 모델이냐면은 여기 이 부분을 볼까요? 여기 대시드 블루 라인의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시드 블루 라인이 있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는 지금 이쪽에만 있습니다. 이쪽에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학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레드 라인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속에 살짝 가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이 살짝 안에 가려져 있는데 이것이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저희가 학습을 해서 얻어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아웃풋을 구한 것이 여기 있는 파란색, 이것을 덮고 있는 이 파란색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죠. 이것은 저희가 이제 학습이 마친 후에 그 네트워크가 예측한 그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빨간색과 거의 일치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이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대해서 이번엔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 구간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테스트할 때는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값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테스트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트레이닝 한 부분 쪽에 있는 이 값에 대해서는 테스트할 때 거의 일치해서 예측을 했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탠다드 드랍아웃, 기존의 드랍아웃을 가지고 예측한 값은 이렇게 나왔고, 제가 MC 드랍아웃으로 예측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MC 드랍아웃은 아웃풋이 하나가 아니죠. 아웃풋이 여러 개 나오니까 그 여러 개 나온 곳의 분포를 따졌더니, 예를 들면은 제가 이 값에 대해서 예측을 했더니 위에 스탠다드 드랍아웃은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나의 값을 예측했다면은 MC 드랍아웃에서는 여기 값들을 여기 색깔에 맞춰서 분포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측한 것을 보면은 여기 블루는 표준 편차의 플러스 마이너스 2배 값으로 예측한 것을 지금 그림으로 그렸네요. 그러니까 여기 표준 편차의 2배 값의 차이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로 2시그마하고 마이너스 2시그마 사이에 있는 값이 이 사이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사이면은 실제로 컨피던스가 95%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95%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그 예측한 값이 이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95%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이 사이에 값이 있는 거죠. 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95%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이 사이에 값이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까지는 정확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학습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멀어지면 멀을수록 이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값이 가면 갈수록 더 부정확해지겠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 가까운 값에서는 컨피던스 95로 했을 때 이 정도 값이 나오고 조금 더 멀어질 때는 그것이 조금 더 불확실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더 멀어질 경우는 훨씬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 구간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말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 값에 대해서 이 아웃풋이 이 값도 나오고 이 값도 나오고 이런 거 나왔지만 실제로는 95%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보면 이 정도의 흩어진 값들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탠다드 드랍 아웃은 어떤가요? 이것은 정확히 이 값 하나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어느 정도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예측한 값인지 저희가 실제로는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게 되는 거죠. 여기 엄밀히 보면 여기 블루 리전이 그라데이션을 써서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각각이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에서 2분의 1 시그마가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2분의 3 시그마, 이거 마이너스 2 시그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말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MC 드라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풋이 X 스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을 말하네요. X 스타가. 그러면 이것은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X 스타의 값을 예측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스탠다드 드랍아웃하고 MC 드랍아웃하고 차이점을 볼까요? 둘 다 어떤 값들을 예측은 하겠죠. 지금 스탠다드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이 값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MC 드랍아웃은 여러 번 테스트를 했더니 이 값을 예측하기도 하고 이 값을 예측하기도 하고 이 값을 예측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예측한 값들은 실제로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둘 다 별 의미 없는 값을 예측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스탠다드 드랍아웃은 항상 이 값만 예측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값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피던틀리하게 이 값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MC 드랍아웃은 여기는 여러 값들을 적당한 확률 분포로 예측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평균값을 보면은 저희가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평균값을 보고 적당히 이 값을 예측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이 분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분산이 얼마나 크냐 작냐를 따라서 저희가 얘가 예측한 값이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컨피던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의 장점은 실제로는 저희가 예측한 이 모델이 언서턴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값을 예측했을 때에도 여기서 예측한 거하고 여기서 예측한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여기는 95% 컨피던스를 가지고 이 사이에 있는 값이고 여기는 95% 컨피던스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우는 저희가 분산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값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값은 저희가 신뢰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몬테칼로 드랍아웃은 저희가 이 모델이 어느 정도의 언서턴티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용도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몬테칼로 드랍아웃은 저희가 다른 용도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는데 학습하고 나서 여기 보면 이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아웃풋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아웃풋은 이 인풋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그 모델을 잘 표현해서 얻은 아웃풋 값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은 실제로는 이 X에 대한 이 네트워크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이 아웃풋을 특정한 값 하나가 아니라 이 모델이 잘 표현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아웃풋들의 샘플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개의 아웃풋들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랜덤 프레딕션을 제가 제너레이트 하고 싶을 때에도 이 몬테카를로 드롭아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디터미니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값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샘플들 y1, y2, y3 이렇게 여러 개의 샘플을 제가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몬테칼로 드롭아웃의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기존의 드롭아웃하고 차이점은 기존의 드롭아웃은 제가 트레이닝 할 때만 적용했다면 이제는 테스트 할 때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구조를 바꾸는 게 없습니다. 단지 테스트 할 때 똑같이 드롭아웃을 적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 할 때 드롭아웃을 단순히 적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할 때 어떤 더 복잡도를 높이거나 그럴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 테스트의 애큐러시가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 테스트의 애큐러시를 따질 때 이 에버리지 값으로 따지게 될 텐데 여기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런 거에 대한 손해보는 거 없이 그냥 테스트할 때 드롭아웃만 적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수고 없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몬테카로 드롭아웃은 이런 면에서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롭아웃에 대해서 배웠고 또 몇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